뉴욕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여정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희귀병을 앓는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끝에 그녀가 도착한 곳은 시애틀, 그리고 그녀가 만난 사람은 바로 한국의 의학자 이현택 박사였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메리 제인 씨와 아들 데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데니의 여정을 듣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적한 골목.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불던 어느 날, 메리 제인 씨는 카페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커피를 내리고 샌드위치를 준비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녀의 삶은 평범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눈가엔 피곤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6살 아들 데니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희귀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니는 3살 무렵부터 이유 없이 열이 나거나 쉽게 피곤해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장통이나 면역력 저하일 것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데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버거워했고 좋아하던 축구를 하는 대신 침대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메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뉴욕의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 병은 희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약물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습니다. 뉴욕에서 명망 높은 병원을 찾을수록 진단은 점점 더 비관적으로 변했고 의료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카페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데니의 약값과 병원비로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그녀는 데니의 약물 치료를 위해 카페 운영 시간을 늘렸지만 그렇게 번 돈도 모자랐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데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지만 메리는 그의 앙상해진 손목을 볼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데니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해. 그러던 어느 날 밤 메리는 늦은 시간까지 카페 장부를 정리하며 병원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의학자 이현택 박사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박사는 희귀병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로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침습적인 수술과 맞춤형 치료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박사가 현재 미국 시애틀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의사가 시애틀에서? 메리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뉴욕에서조차 데니를 치료하지 못했는데 시애틀로 가는 것은 너무 큰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 작은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이현택 박사가 데니를 살릴 수도 있어. 그녀는 빠르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카페를 정리하고 데니와 함께 시애틀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시애틀까지 가는 게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메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데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메리는 여러 번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시애틀에서 실패한다면 돌아갈 길조차 막힐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데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면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시애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데니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메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기적이 찾아오길. 데니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시애틀 공항에 도착한 메리와 데니는 곧바로 세인트 메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간 메리는 그동안 뉴욕의 병원에서 느꼈던 차가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환영의 미소로 맞아주었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의료 시스템은 그녀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현택 박사를 만난 메리는 그의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는 데니의 진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니는 치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메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차가운 말들만 들어온 그녀에게는 그것이 오랜만에 들어본 진정한 희망의 목소리였습니다. 메리가 처음 세인트 메리 병원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안도감과 희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책임감과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데니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의 의료진들이 하나씩 진행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 기적을 기다리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뉴욕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관심과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였지만 치료가 진행될수록 데니의 몸이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병원 입원 첫 주는 데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종 정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작은 팔뚝에 주사를 놓고 혈액을 채취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메리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데니는 엄마를 위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이거 끝나면 더 나아질 거야. 그치? 그가 작고 가는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메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의 의료진은 단순히 데니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데니가 검사나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감이나 간식을 준비해주며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특히 병동에서 데니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놀이 공간은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데니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호사들과 친해지고 다른 아이들과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리는 이러한 변화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데니를 돌봐주고 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그녀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메리는 병원 내 가족 쉼터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이 희귀질환이나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역시 절망 끝에 이 병원을 찾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메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절망 속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달라요.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돕고 있죠. 그래서 저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메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데니와 함께 이겨내야 할 고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택 박사는 데니의 상태를 설명하며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데니의 병은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비침습적 수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데니는 아직 어린아이로 회복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아이의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진지했고 메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데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지금의 계획이 실패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현택 박사와 세인트 메리 병원의 팀은 지금까지 그녀가 만난 어떤 의료진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데니를 맡기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데니를 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메리는 박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2주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데니는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물과 영양 공급을 통해 조금씩 회복되었고 메리는 데니의 옆에서 끊임없이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앞둔 마지막 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데니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심각한 면역 반응을 보이며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의 의료진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이현택 박사는 차분하게 데니의 상태를 진단하며 치료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응급조치가 이어졌고 메리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데니를 지켜주세요. 이 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난 뒤 박사가 복도로 나와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수술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의 말에 메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느꼈던 모든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메리는 데니와 함께 진짜 시험대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수술의 성공 여부가 데니의 생명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우리는 이겨낼 거야. 그러니까 꼭 버텨줘. 데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메리는 그 순간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세인트 메리 병원은 데니의 수술을 준비하는 의료진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고 병원의 모든 관심이 이 작은 소년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수술실로 향하는 데니의 침대 곁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떨려. 데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고 가늘게 들렸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지만 메리는 최대한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데니. 내 옆에 엄마가 항상 있을 거야. 너는 강하니까 잘 해낼 거야. 데니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메리는 비로소 한숨을 내쉬며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족 대기실의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데니의 수술은 이현택 박사가 진행할 것이었고 메리는 그의 실력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술은 시작과 함께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이현택 박사와 그의 팀은 수술 중 데니의 몸 상태가 예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약물 치료와 병의 진행으로 인해 특정 부위가 손상된 상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현택 박사는 침착하게 팀을 이끌며 데니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박사의 차분한 말은 수술실 안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렸고,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데니의 몸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편 대기실에서 메리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초조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제공한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손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다가와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거예요. 라고 말을 건넸지만 메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데니가 잘 견뎌주기를 바랄 뿐이야. 그녀는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나자 데니의 수술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사는 마지막으로 상태를 확인한 후 수술실을 나섰습니다. 대기실에서 박사를 본 메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데니가 잘 견뎌냈어요. 아직은 회복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 말에 메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데니는 수술 후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메리는 그를 보기 위해 서둘러 그의 곁으로 갔습니다. 데니는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안정된 호흡은 메리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데니야, 우리 데니. 정말 잘했어. 엄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메리는 그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데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주 작게 엄마라고 부르며 눈을 뜨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사는 메리에게 데니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면역 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데니의 몸은 여전히 약한 상태입니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메리는 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할게요. 데니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데니의 회복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처음 며칠간은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점차 체력을 회복하며 작은 걸음부터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를 함께 걸으며 그를 격려했고 데니는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데니는 메리에게 말했다. 엄마, 나 내일은 더 멀리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곧 밖에도 나갈 수 있겠지? 그의 말에 메리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데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러나 회복 과정 중에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데니는 면역 체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작은 감염 증상을 보이며 다시 응급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메리는 마음을 졸이며 의료진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비를 넘길 때마다 데니는 한층 더 강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현택 박사는 그런 데니의 모습을 보며 메리에게 말했습니다. 데니는 정말 놀라운 아이입니다. 어머니와 데니가 함께 이겨낸 시간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몇 주 후 데니는 병원의 놀이 공간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며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메리가 꿈꾸던 장면이었고 그녀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자신과 데니가 겪어온 모든 시간이 보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리는 병원의 가족 쉼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 받은 모든 도움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데니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데니와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을 향해 병원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데니가 퇴원을 앞둔 날 아침, 메리는 병실 창가에 서서 천천히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을 떠나 시애틀로 오던 날,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니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니야,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우리 집에 돌아가는 날. 데니는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우리 이제 다시 엄마랑 집에서 사는 거야? 그의 눈빛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메리는 다가가 데니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 시작할 시간이야. 퇴원 준비는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함께 도왔습니다. 간호사들은 데니를 위해 작은 송별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풍선과 축하 메시지, 그리고 데니가 좋아하는 작은 간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데니, 네가 정말 잘 해냈어. 이제는 집에서도 항상 건강하길 바랄게. 간호사의 말에 데니는 환히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다들 정말 친절했어요. 나 여기서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의 순수한 말에 병동안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현택 박사도 마지막으로 데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메리와 데니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데니 정말 잘 견뎌줬구나.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그리고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이 보여주신 용기와 끈기는 저희 의료진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메리는 박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받은 도움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데니와 저는 박사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병원을 떠나는 길, 메리와 데니는 택시를 타고 시애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던 데니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가 뉴욕으로 돌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다시 친구들도 만나고 엄마 카페도 도와줄게요. 그의 말에 메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데니. 엄마도 새로운 카페를 열 생각이야. 네가 도와주면 더 잘 될 것 같아. 뉴욕에 도착한 메리와 데니는 새로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메리는 그동안 힘든 시간들을 잊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뉴욕 외곽의 작은 동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새로 열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고, 데니는 학교에 복귀해 다시 친구들과 뛰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데니는 곧 학교 생활에 적응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가 끝나고 첫날이 되자 메리는 데니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내부에는 밝은 조명이 비치고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 찼습니다. 데니는 엄마 곁에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나르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데니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메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리와 데니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희망과 용기로 만들어낸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데니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싸운 여정을 읽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메리는 이현택 박사와 세인트 메리 병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받은 도움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데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활발한 청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 활동을 즐겼고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박사님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의 말을 들은 메리는 데니를 꼭 안으며 말했다. 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야. 엄마가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할게. 카페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메리와 데니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용기와 끈기에 감탄했습니다. 메리는 카페 한편에 작은 게시판을 만들어 데니의 회복 과정을 기록한 사진과 메시지를 걸어두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새 출발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언제든 희망을 잃지 마세요. 메리와 데니의 삶은 이제 평범하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행복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메리는 밤마다 데니가 잠든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데니, 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야. 데니가 잠결에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엄마도 내 영웅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병을 이겨낸 한 가족의 여정을 넘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며 더 많은 기적 같은 순간들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